그냥 두 가지 주제를 좀 합쳐 놓은 건데 유리함수와 관련해서 우리 배웠던 거 그대로 쓰시면 되거든. 14번은 잘 봐봐. 유리함수 fx 보시면 갑니다. fx는 x 플러스 p분의 k 더하기 q라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p, q, k의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가족권. 자, 유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점근선의 교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점근선의 교점은 항상 대칭성을 갖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게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 대칭인직선 두 개가 뭐냐면, 하나는 y는 문제에서 x 플러스 2라는 거랑 하나랑,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주어진 거지. 됐어? 그러면은 이 둘이 대칭이기 때문에 얘네 둘의 교점 있죠? 요 친구들의 교점이 당연히 뭐가 될 거냐면 점근선의 교점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라는 거죠. 그죠? 자, 우리 배웠던 거 복습하시면 유리함수는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짜리와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의 대칭이다 라는 거, 그거 이용하시면 되니까 얘는 교점의 좌표를 구해주시면 되는데, 뭐 그냥 간단하게 연립하면 이 친구가 1,3이 나오는 거죠. 그냥 그럼 끝났어요. 아, 얘가 1이고 얘가 3이니까 이게 x점근선이고 이게 y점근선이잖아. 따라서 점근선 두 개가 뭐가 되냐면 x는 1이 되는 거고 y는 3이다 라는 게 나오는 거고, 요거 가지고 이제 이용을 하시게 되면 p라는 값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q라는 값은 뭐가 되냐면 3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나요? p가 마이너스 1이고 q가 3이다 라는 것까지는 구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볼게. 두 번째도 기본 유형이죠. 이것도 많이 풀어봤던 건데, 자, 유리함수 위에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두 점근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A, B라고 할 때 PA 더하기 PB의 최소값을 뭐라고 하자? 2라고 하자. 그럼 얘는 뭐야? 산술기하 쓴 거죠. 산술기하. 나조건에서는 산술기하 쓰세요 이거. 그치? 그래서 그림만 그냥 간단하게 그려보시면, 자 갑니다. 이게 y는 3이고요 이게 x는 1이에요. 점근선. 이게 x는 1, y는 3, 이렇게. 됐어? 자, 그러고 나서 사실 k가 이제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k가 양수라는 조건이 주어졌으니까 여기서 유리함수 그대로 그리시면 요 유리함수가 되고요, 여기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여기에서 하나의 임의의 점을 잡아요. 하나의 임의의 점을 P라고 딱 잡고, P라고 잡은 다음에 요 점의 좌표를 A, B라고 준 거잖아. 됐어? 근데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 자 갑니다. 요렇게가 되는 건데, P에서 지금 점근선 각각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는데 뭐 A, B가 안 잡혀 있으니까 그냥 편의상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럼 잘 봐. PA는 X좌표의 차이니까 A에서 1을 빼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PB는 Y좌표에서 얘를 빼주면 되죠. 근데 B가 뭐냐? B는 X좌표를 A라고 잡았기 때문에 유리함수 위에 점이니까 유리함수에다가 X 대신에 A를 대입하시면 되겠지? 그럼 X 대신에 A를 대입하시면 얼마가 나오냐? 얘는 A-1분의 K 더하기 3에서 3을 빼준 거니까 요렇게가 그대로 어떻게 돼요? 지워진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PA랑 PB 두 개를 더한 것의 최소값이니까 요 친구랑 뭐 하면 돼? 산술기하 써주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때 나오는 K값이 1이 되기 때문에 다 더하시면 문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됐죠? 네, 확인하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15번, 16번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17번 마풀 교과서에 그대로 있어요. 숫자도 안 바뀌어서 나왔어요. 당연히 마풀 교과서 발전 문제 있고, 이거 사관학교 기출 문제입니다. 이거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 알았지? 자, 18번 봐봐.
서술형 4번. 서답형 4번. 자, 요거는 문제에서 주어진 게 1, 2, 3, 4, 5, 6, 7, 8, 9, 10 이라는 10개의 공이 있는데 그 10개의 공 중에서 일단 첫 번째 밑줄 공을 하나 꺼내고 꺼낸 공을 다시 넣는 시행을 3번 반복한대요. 거기 밑줄 치세요. 복원 추출이죠. 복원 추출. 뽑고 확인하고 다시 넣고 뽑고 확인하고 다시 넣고 그랬을 때 반복해서 나온 숫자를 A1, A2, A3이라고 하자. 근데 문제에서 X세제곱은 1이라는 것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면 자, 오메가 잘 봐. 오메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요건데 얘가 얼마야? 1 이게 나와야 되네. 그치? 그러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이게 뭐가 돼요? 3의 배수여야 되지 않겠어? 이거지. 이 문제는 얘가 3의 배수여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잘 봐. 문제에서 주어진 숫자가 1부터 10까지야. 근데 우리는 세 수를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나오는 걸 찾고 싶어. 그럼 쌤이 항상 뭘로 분류하라고 그랬냐면 나머지요. 그럼 나머지를 기준으로 분류하시면 나머지가 0인 숫자부터 쓸게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숫자 쓰면 3, 6, 9 이렇게 세 개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머지가 1인 숫자 쓰겠습니다. 나머지가 1인 숫자 쓰시면 얘는 뭐가 돼요? 1, 4, 7, 10 얘만 4개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2인 숫자 써보시면 나머지가 2인 숫자는 2, 5, 8 해서 얘가 3개네. 자, 그럼 잘 봐. 첫 번째 케이스. 3개를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는 뭐야? 나머지가 모두 다른 경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복원 추출이란 말이야. 복원 추출. 근데 나머지가 모두 다른 경우는 여기서 하나 뽑고요. 여기서 하나 뽑고요. 여기서 하나 뽑는 거지. 그치? 그럼 일단 개수를 세보면 이 3개 중에서 하나 뽑으니까 3개, 얘 중에서 뽑으니까 4개, 얘 중에서 하나 뽑으니까 3개 하고 여기까지 하고 뭐까지 해줘야 되냐면 뽑는 순서가 달라요. 이게 한꺼번에 10개를 한꺼번에 3개를 확 뽑는 게 아니라 처음에 뽑고 넣고 처음에 뽑고 넣고 그러니까 얘 뽑고 얘 뽑고 얘랑 얘 뽑고 얘 뽑고 얘랑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 뭐까지 해줘야 돼? 3 팩토리얼까지 해주셔야죠. 이게 첫 번째 케이스.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계산하시면은 36이죠. 여기가 36에다가 3팩 곱하니까 216까지. 이게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3개의 숫자를 뽑는데 나머지가 다 같은 경우야. 근데 만약에 이게 복원 추출이 아니었다면 처음에 확인하고 다시 넣는 게 아니었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머지가 0인 숫자 3개를 뽑는다고 합시다 라고 하면 그냥 3팩이에요. 이거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근데 그게 아니죠. 복원 추출이자. 그럼 뭐야? 처음에 3을 뽑았어. 처음에 3을 뽑고 확인을 했어. 다시 집어넣어. 그러면 다시 뽑을 수 있는 게 몇 개야? 3가지네.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그러니까 이게 뭐야? 3 곱하기 3 곱하기 3. 즉 3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 선생님 그럼 여기도 순서 배열했으니까 여기도 순서 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그냥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자, 369 중에서 3개 중에서 하나 뽑았어. 확인했어? 다시 집어넣어. 그럼 또 369 중에서 뽑으면 되니까 그게 몇 가지야? 3가지가 또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미 순서가 반영이 된 거야. 이해됐니? 이게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그냥 참고로 보면 사실 이게 뭐냐면 중복순열이거든?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보면 중복순열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냥 경우의 수라고 봐도 되는데 뭐 그렇다고 시험 출제 범위에서 벗어나는 건 아닌데 알겠니? 벗어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이 문제도 마플에 있습니다. 네, 마플에 있는 문제예요. 숫자만 좀 바뀐.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경우의 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가볼게요. 얘는 뭐야? 얘는 그러면 얘는 4개잖아. 4개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4. 그 다음에 나머지가 2인 숫자죠. 나머지가 2인 숫자는 3 곱하기 3 이렇게. 그래서 다 더하시면 요거 다 더하시면 27의 2배니까 54에다가 더하기 64를 해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2개 더하시면 118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118이랑 216 요걸 더하시면 되고요. 문제 정답은 334예요 라고 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는 거.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19번 가볼게요. 이제 작년 기출의 출제 경향을 좀 보면 작년 기출은 그래도 학교 부교재에 좀 충실해서 낸 편이에요. 알았지? 19번도 우리 그 마플 교과서 수업할 때 마플 교과서의 마플 특강이라는 부분에서 쌤이 설명했던 거야. 주기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그래프 그려가지고 가는 거. 자, 그래서 함수에 대한 표현들 잘 정리해 놓으시라고 했고 그거에 맞춰서 그래프만 잘 그리면 되는데 자, 가볼게. 19번 보시면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함수 y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요 라고 돼 있는데 가조건 보시면은 가조건은 이제 뭐라고 읽으면 되냐면 기준함수죠. 쌤이 항상 얘기했던 거 기준함수. 그래서 기준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고요. 나조건 갑니다. 나조건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fx는 f-x와 같대요. 무슨 함수야? 우함수죠. y는 x y축 대칭. 됐니?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조건을 보시게 되면 fx 플러스 4가 fx와 같다. 이게 뭐야? 주기죠. 주기. 주기가 4란 뜻이네. 그러면 이 문제는 그림부터 제대로 그리셔야 돼. 그림부터.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세요. 정확하게. 기준함수를 쌤이 정확하게 그려보면 자, 갑니다. 이렇게 놓고 원점 찍고요. 1, 2라고 해봐. 이렇게.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에서는 함수 그래프가 뭐라고 그랬냐면 x-1의 제곱이야. 그럼 x-1의 제곱은 1에서 접하네. 그리고 여기가 1로 잡히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요. 끝나죠. 됐죠? 2차 함수의 절반 요 정도 그려지는 거. 그 다음에 루트 x-1입니다. 1부터 2까지는. 그럼 루트 x-1은 시작점이 1,0잖아. 그럼 시작점이 1,0고 2를 대입하면 함수값이 1인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나 얘네. 이렇게 기준함수 제대로 그려놓으시고. 됐니? 자, 그 다음에 잘 봐. 나조건 그대로 반영할게요. 나조건 반영하시면 요 친구를 y축 대칭하죠. 그럼 y축 대칭하니까 똑같이 -1, -2 찍고 -1, -1을 찍어. 그런 다음에 요 그래프를 그대로 대칭시켜. 이렇게.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그대로 그래프를 어떻게 해? 이렇게 대칭시키면 되죠. 그러면 여기가 -2, -1, 0, 1, 2까지 이렇게 그려진 거란 말이야.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연장을 해서 주기함수를 그리는 거죠. 주기함수를 그리는데 한 주기만 딱 더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주기만 딱 더 그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프가. 여기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인 거야. 4칸이니까. 됐니?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오는 그래프가 돼서 여기가 6이 되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잘 봐. y는 mx입니다. fx는 mx, 원점.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인데 얘가 몇 개랑 만나져요? 3개예요.
세 개랑 만났으면 좋겠어요. 교점이. 그러면 항상 뭘 잡냐면 이거 하나 메모해놔. 이런 주기함수랑 그래프 교점의 개수가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항상 뭘 잡으시냐면 치역의 범위를 잡으세요. 치역의 범위 중에서 최대값 있죠. 최대값 1. 그럼 y는 mx가 1이 될 때를 잡으시라고. 이해됐어? 그럼 3개가 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1이 될 때면 당연히 n분의 1일 거 아니야. mx가 1이 되려면 n분의 1이죠. x값은. 그치? 근데 3개가 나와야 돼. 자, 근데 이 고민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밑에 쪽, 이쪽. 이쪽은 고민 안 해도 되죠. 왜? 기울기가 이 밑으로 가는데 이 그래프가 밑으로 쳐지지가 않으니까. 그럼 여기만 보면 되네? 그럼 여기서 3개만 만나면 되네? 맞아? 그럼 여기서 3개가 되려면 자, 하나, 둘, 여기 지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이해됐나?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통과할 수 있나? 됐니? 그러면 여기 꼭지점을 탁 지날 때가 되나? 라고 생각하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면 된다는 거 아니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럼 3개네. 됐네? 끝났네. 그럼 뭐야? 3개니까 mx가 얼마가 되는 거야? 아니죠. 미안. 2m이 1이 되는 거죠. 2,1이니까. 이해됐어? 2,1이니까. 그럼 n값 얼마야? 2분의 1이네. 자, 근데 요거까지 확인해 주셔야 돼. 3개가 되는 경우가 그럼 얘밖에 없나? 자, 요거보다 그럼 얘가 지금 2분의 1일 때잖아. m값이. 요거보다 살짝 눕혀봐. 살짝 눕히면 3개 돼야 안 돼.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되죠? 그죠? 되네요? 2분의 1. 그런 다음에 어디까지 가야 돼요? 3개가 쭉쭉쭉 가다가 어디까지 갈 수 있어? 여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 해봐. 여기서 이렇게 가봐. 여기. 그럼 여기 지난다 치면 여기가 하나, 둘, 셋, 4개네. 여기 딱 지날 때가. 그지? 그러면 얘가 얼마야? 4네. 맞아? 그럼 얘들아, 요거 보라색 경계 아까 1번, 그때가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2번 하면 요 사이에 있을 때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생겨요? 3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되네요. m이 2분의 1이고요. m이 2분의 1이고 2번은 뭐야? 4분의 1 아니야? 그래프가 4분의 1? 됐어? 그럼 범위가 어떻게 나와야 돼? 2번일 때가 4분의 1이니까 이 친구가 그러면 3개가 나올 수 있는 범위로 답이 나오네요. 4분의 1보다 커야죠. m값이. 그죠? 그리고 뭐보단 작거나 같아야 돼요? 2분의 1보단 작거나 같아야겠네요. 이게 답이죠. 알겠습니까? 이게 답입니다. 4분의 1보다 크고 m값이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등호 조심하세요. 등호. 알겠어? 등호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 이것도 뭐 어렵지는 않았는데 20번 봐봐. 문제 갑니다. 함수 fx가 지금 할게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라는 애가 있고요. k분의 3x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k 루트 x 마이너스 k 더하기 3이래요. 자, 그러면 이게 뭘까? 그래프가.
그랬을 때 문제에서는 F합성 GX가 X래. 아, 그러면 FX와 GX는 서로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구나. 그럼 역함수에 대해서, GX에 대해서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이 되도록 만들어 보세요 라는 거지. 그지? 자, 그럼 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질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가볼게요. 그래프 개형을 대충 살펴보자. 자, 여기를 마이너스 K라고 잡을게요. 여기를 마이너스 K라고 잡고요. 그 다음에 요 정도를 K라고 잡을게. 그럼 갑니다. 지금 양의 실수니까, 양수라는 조건 좋네요. 그럼 양의 실수니까요, 마이너스 K를 대입하면, 자, 여기 대입해봐. 직선부터 그릴게. 마이너스 K 대입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3이에요. 그죠?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K를 대입하면 얼마야? 3이야. 그래서 요 정도 잡아. 그래서 직선 요렇게 이어지죠. 이게 직선 구간. 그 다음에 갑니다. 그 다음에 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때죠. 그때 시작점인데 요 점이 시작점이네. K,3이. 요 점이 K,3이잖아. 그럼 얘가 시작점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잘 봐.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여기가 시작점이죠. 여기가 시작점인데 여기에서 x가 둘 다 x 앞에도 마이너스가 붙어있고 루트 앞에도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니까 결국 이 그래프 뭐 한 거예요? 원점 대칭 꼴이죠. 이 그래프의 원점 대칭 꼴이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겠네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들아, 첫 번째, 당연히 일단 그거부터 확인해야 돼. 쌤이 역함수 나오면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뭐부터 확인하셔야 되냐면, 이거 증가야 감소야 라고 생각하시면 증가네. 그럼 증가니까 fx와 gx가 교점,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교점이 생긴다면 무조건 누구와의 교점이에요? y는 x와의 교점이 될 수밖에 없죠. 맞아요? y는 x와의 교점이 될 수밖에 없어. 그지? 근데 그러면 어디가 원점이냐 이거부터 확인해야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k고 얘가 k잖아. 근데 이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가운데 정중앙이 딱 뭐가 되냐면 원점이에요. 그럼 니네 잘 생각해봐. 얘들아, 이 기울기가, 요 하얀색 기울기가 k분의 3이야. k분의 3. 근데 그게 만약에 y는 x랑 똑같다고 해봐. 예를 들어서 만약에 k분의 3이라는 기울기가 1이어봐. 야, 이게 1이면 그러면 여기가 교점이 몇 개가 생겨? 무수히 많이 생기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3개만 원하는 건데. 그지? 그럼 얘는 1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네요. 1이 되면 안 돼요? 그럼 1보다 크던가 1보다 작든가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확인됐어? 근데 잘 봐. 만약에 얘들아, 요 기울기가 1보다 작으면 y는 x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거든? 이게 y는 x? 그럼 이게 y는 x면, 이렇게 약간 삐뚤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게 y는 x면 교점이 3개가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기죠. 그럼 당연히 어때야 돼요? 그래프는요, 이렇게 돼서, 아이씨, 휘었네. 약간 요런 그림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렇게 만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뭐야? 첫 번째, 지금 하얀색 비교해봐. 하얀색이 k분의 3이야. 보라색이 y는 x야. 그러면 k분의 3이 y는 x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네요. 맞아요? 그러면 첫 번째 갑니다. k분의 3이라는 그래프가요, 기울기가 커야 돼요. 커야죠? 그러면 이거 계산하시면 얘는 k 곱하면 되니까 첫 번째 범위가 뭐가 나와?
0보다 크고 3보다 작아요. 이렇게까지 나오죠. 됐니? 근데 여기서 끝내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뭐가 하나 있어요? 어떤 경우가? 이 경우가 있죠. 그래봐. 여기가 좀 과장해서 그릴게, 내가 그래프를. 이런 느낌이거든. 얘도 이런 느낌이야. 그럼 뭐가 있냐면 여기서 접하고 여기서 접하고 여기 지나는, 지금 연두색으로 그리는 이런 형태의 직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무리함수에서 이렇게 직선과의 위치 관계 따지실 때 이런 문제가 어렵냐? 안 어려워요. 푸는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딱 두 군데밖에 없어. 하나는 뭐냐면 접하는 경우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거 꼭 확인해야 돼. 가능한지. 알겠지? 접하는 경우 나온다라는 거 꼭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 이거 많이 틀리는데 정의역이요. 무리함수에서 정의역. 그래서 어설프게 그냥 판별식 쓰시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왜 그러냐면 쌤이 항상 얘기하는 거 잘 봐. 무리함수는 기본 그래프 특징이 절반 잘린 포물선이란 말이야.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제 2차식 형태로 연립해서 풀면 이렇게 지나가도 판별식은 몇 개야? 2개야. 근데 우리가 이거를 전체를 함수로 보지 않잖아요. 어떤 걸 보는 거예요? 절반 잘린 이 부분만 함수로 보는 거죠. 아니면 아예 밑에 부분만 함수로 보든가. 그럼 이 정의역을 꼭 생각하셔야 되고, 정의역이랑 치역을 꼭 생각하셔야 되고, 반드시 뭐가 생길 수가 있냐면 그냥 단순하게 2차 방정식 풀었을 때 나오는 근이 모든 걸 만족하는 게 아니라 커트되는 근이 생긴다고. 커트되는 근이, 잘리는 근이 생긴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잘리는 근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확인하셔야 되고, 따라서 아예 문제에서 실수를 줄이시려면 꼭지점을 기준으로 잡으세요. 항상. 정신 차려. 실수하지 마. 알겠니? 어렵게 안 나와. 정해져 있어, 패턴은. 무리함수 직선 위치 관계는. 답이 되는 상황이 뻔하다고요. 답이 되는 상황이 뻔한데 서답형이나 이런 데서 쓰실 때 놓치지 마시라고. 여기까지만 답 쓰고 그냥 넘어가면 점수 못 받아요. 알겠어요? 이런 것들 꼭 확인하시라고. 꼭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시라고. 다 풀고 나서 틀리지 말고. 이런 데서 등급 깔리는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이제 접할 때 하시면 되고, 접할 때 같은 경우는 이제 y는 x랑 뭐 요 함수랑 그냥 바로 연립해가지고 판별식 써주시면 되겠죠? 판별식 t가 0이다. 따라서 이게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개죠. 이렇게 써주셔야 정답이 되는 거였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작년 기말고사 좀 정리를 해봤는데, 출제 기조를 보면 뭐 매년마다 달라지긴 하죠. 뭐 학교 시험이라서 뭐 수능이랑 다르게 매년마다 약간 달라지긴 하는데, 일단 부교재 반영 비율이 꽤나 높게 나왔던 시험이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1등급 컷이 한 2개 정도? 네, 작년에 2개 정도였어요. 2개? 한두 개? 네, 한두 개 정도였으니까 알겠죠? 네.
그런 것들 잘 확인해 두시고 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갈게요.